어떻게 하다 이제 외대를 들어가게 됐냐면요. 1, 2등을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영어 단어를 TV를 보면서 막 외우고 이제 조금 집중해서 뭐 하면 문제집 한 권을 막 끝내버리는 아이니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도대체 무슨 특별한 이제 뭐 방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영어 도전이시죠? 저도 그랬어요, 영어. 아, 진짜 눈물 흘리면서 했거든요.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영어 때문에 꿈을 한번 포기했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경희대회에 이제 친구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똑같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만 시간을 채우는 거야.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아, 똑똑한 애들도 시간 투자를 하는구나. 시간 투자를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얘네들이 맨날 울어요. 수업 시간에 이제 2시간 분량의 숙제를 내주는데 5문제? 엄청 어려운 걸로? 그러면 이제 한 번은 이제 학부모님한테 이제 전화 상담이 온 거예요. 선생님, 어제는 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왜요, 어머니? 그랬더니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계속 나. 그래서 이제 우리 애기가 뭘 하나 하고 화장실을 열어봤더니만 수도꼭지를 틀어놓고서는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예비 중에. 막 그냥 하염없이 울고 있더래요. 하염없이. 그렇게 한 20분간. 근데 그때가 뭐 하고 있었냐면 제 숙제하고 있을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들한테 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꿈을 갖는 게 중요하다. 꿈을 갖는 게. 누구나 꿈은 가질 수 있는데 그걸 실천하기는 어렵고 근데 그거를 실천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거고 사람들마다 그 꿈을 이루는 시기가 다를 뿐이다. 어떤 사람은 6년 만에 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10년 만에 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더 긴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자기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다. 지구에 태어나서 너의 꿈을 펼쳐보는 거는 너무 아름답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계속 해줬어요. 계속.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 귀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영어 때문에 포기했던 제 꿈이 갑자기 이제 막 나도 이제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했을 때가 30. 이때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해보자라고 해서 도전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게 영어 때문에 또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한 4년을 대학원을 가려고, 아니 5년이네. 5년을 대학원을 가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영어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서는 또 꿈을 또 포기하게 된 거죠,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선생님. 잠이. 맞아. 불면증. 이제 막 대학원을 가려고 이제 이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수학책은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나는 인간 쓰레기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서는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된 거죠,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다 싶어서 유학을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유학을 가려면요, 세상에 영어 공부하러 가는데 토플 점수가 필요하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영어 공부하러 가는데 토플 점수 70점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70점이 나왔으면은 안 갔지. 안 갔지. 거길 왜 가? 내가 이제 여기서 했지, 그냥 한국에서. 그래서 그냥 이스타를 끊고 그냥 미국을 갑니다. 미국 가면은 워킹홀리데이라고 해야 되나? 일을 하면서 영어를 배워야 하는 이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학원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거기를 그냥 들어가요. 거기를 들어가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감을 잡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왕 한 김에 한번 끝을 보자. 끝을 보자, 박선희. 한번 끝을 보자 해가지고서는 이제 외대를 들어가게 된 거였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진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한다는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못한다라는 생각을 1도 갖지 마세요, 그냥 1도 갖지 마세요. 제가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다 이제 외대를 들어가게 됐냐면요. 제가 영어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못했다고. 애기도 하고 이제 힘든 친구들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싶어서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여쭤봐요. 영어 교수법 우리나라 탑 넘버 1은 외대다. 한국 외대다. 근데 여기를 들어가면은 졸업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고 서티피케이션 6개월 과정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테슬라과에 들어가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여기를 들어가서 6개월만 배운다고 해서 제 영어 실력이 늘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선생님께서 분명히 저보고 이제 은사님이
외대는 절대 가지 마라. 졸업을 못할 수도 있을 거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저는 약간 성격이 약간 변태 같거든요. 누가 못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뭔가 불이 분다 해야 되나? 왜? 왜 내가 못하는데? 하고서 이제 막 이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제 막. 그래서 찾아봤어요. 서울대도 찾아보고, 연대도 찾아보고, 고대도 찾아보고, 성균관대도 찾아보고, 등등등 여러 가지 숙대도 찾아보고, 숙대 유명하죠. 찾아보고 그랬더니만 다 영어 점수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쌤, 제가 영어 유학 왜 갔댔죠? 공인 영어 점수가 200점을 못 넘는 거예요, 선생님. 200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웬일이야, 200점대.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수조차가 없는 거죠, 선생님. 지금 막 비웃고 계신 거 다 보이거든요, 지금. 지금 다 웃고 계신 거. 나보다 더 심각했던 사람이네 하면서. 이제 어떡하나 싶었는데, 한국외대가 공인 영어 성적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처음에 이제 외대를 들어가잖아요. 그쵸, 선생님? 그러면은 외대는요, 차하고 일반 전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얘는 석박사 통합. 얘는 석사만. 빨리 끝내야겠다 싶어가지고서는 특차로 해가지고선 제가 4년 안에 끝내보려고 한번 여기다 도전을 합니다. 도전. 근데 일반을 하려면 이제 석사 이제 3년 가고, 이제 박사 이제 무한이죠.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쵸? 이제 무한이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3년, 6년 걸리는 건 내가 안 된다. 내 나이가 있으니까 시집도 가야 되는데 안 된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하면 뭘 하냐면요, 지필고사를 봐요. 면접할 때 이제 자기가 이제 학교 들어와가지고서는 자기 소개, 그리고 어떻게 공부할 건지, 그리고 앞으로의 공부 방향, 어떤 걸 연구하고 싶은지 막 그걸 이제 영어로 주주주주 써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앞으로 수업하는 방식으로 한국어를 생각한다면 그 한국어를 영어 어순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영어로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라이팅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은 할 수 없어도 영작은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특차 지원해가지고서 영어로 이제 블라블라블라 쓴 거죠, 이제. 써가지고서는 이제 교수님을 만나러 들어갔어요, 이제. 가가지고서는 이제 교수님이, 선생님 좀 특이하네요. 선생님 왜 화학과 출신이에요? 이렇게 된 거죠. 선생님 처음 하셨겠다. 선생님 저 화학과 출신이에요. 예, 뼛속까지 이공계. 뼛속까지 이공계. 제 고등학교 때 접었던 꿈이 뭐였냐면요, 의사였어요, 의사. 의대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그랬단 말이죠, 선생님. 그쵸, 뼛속까지 막 이공계.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화학과인데 영어 교수법을 공부하러 오셨네요. 그래서 네, 교수님,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저처럼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저를 위해서 저같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외대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때문에 교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면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를 했죠, 자기소개를. 교수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 실력으로 이제 외대 들어오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여기는 석박사 선생님들은 영어를 모국어처럼 하시는 분들인데, 선생님이 들어오시면은 아마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힘들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선생님이 영어를 못해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저희 학교는 특차는 없어요. 특차는 박사는 박사고 석사는 석사고 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노력 투자를 해서 제대로 실력을 쌓아야지만 졸업시켜주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당황을 했겠죠, 이제. 그러면은 교수님, 너무 죄송합니다. 우선은 이제 왜냐면 제가 잘 모르고 그냥 지원을 한 거였으니까 교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여러 사람 이제 뭐 면접 봐야 되는데. 근데 교수님께서 우리는 이제 논문 베이스로 항상 이제 토론을 하고 하니까 다음 달에 특차가 보통 이제 특차 지원을 하고서 일반 전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달간 차이가 나거든요. 1개월. 다음 달에 일반 전형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잘 생각해보고 할 수 있겠으면은 일반 전형 지원하고 다시 보자고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가 일반 전형을 지원하면 내가 널 붙여주겠다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전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냥 된다 생각하고 그냥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개월 동안 뭘 했냐면요, 제가 논문이죠, 논문. 제가 아는 그 영어 선생님이 박사 그 논문을 쓰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이제 그걸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보고 있었는데 그것만 봤어요. 그것만 보면서 내가 학교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을 계속 읽고서 하는 거구나 하고서는 그걸
계속 읽고 계속 읽고 계속 읽고 하고서는 이제 일반 전형 이제 지원을 했죠. 일반 전형 지원을 하고 갔더니 조금 특차랑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우선은 GP를 이거 라이팅을 안 하는 거예요. 라이팅을 안 하고 그 입구에서 하 대표님이 뭘 주냐면요. 페이퍼 한 장을 주고 논문에 어떤 한 부분을 잘라내가지고서는 이거를 읽으래요. 읽고 이거를 서머리, 요약을 해가지고서는 교수님하고 토론을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영어 1도 못하는데 이 논문을 이제 읽고 그 한 페이지를 읽고 요약을 해가지고서는 토론을 한대요. 그리고서는 이제 면접장 이제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 면접장 문이 열리면 여기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아, 나 오늘 그림 좀 되네. 그림 좀 되네. 여기에 이제 앉아가지고선 이제 10분 뒤에 이제 들어가는 거야. 10분 뒤에. 그런데 선생님, 진짜 정말, 그러니까 이게 간절히 원하면은 진짜 신은 계세요. 다 이루어준다라는 게,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서는 이제 앞에 대기 타고 있잖아요, 선생님. 대기를 타고 있는데, 그 지문 한 장이, 너무 감동적인 게, 성인 영어랑 아동 영어의 차이를 그거를 연구한 논문이었던 거예요.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를 가르쳤더니만 이게 가능하다. 이게 어디 상위 레벨까지 또 가능하다. 아이들만큼 원어민이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제 그 영어의 레벨 수준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 그리고 아이들은 지적인 능력이 아무래도 성인보다 떨어지잖아요. 단어를 말하는 이제 구사력이라든지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고 그 어려운 내용을 말로 하는 거는 오히려 아이들보다 성인들이 훨씬 더 유리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단 떨어지는 건 뭐였냐면 발음. 왜냐면 이제 발음은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런 영어라는 발음을 하기 시작한 지가 불과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아이들은 거의 십수년을 지금 영어를 계속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발음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발음적으로는 차이가 있었을 뿐 그 나머지 이제 뭐 구사력이라든지 어휘 선택력이라든지 이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이들보다 훨씬 월등히 뛰어났다라는 이제 그런 지문을 본 거예요. 이 논문 지문에서. 그러니까 제가 감동이었겠어요. 감동이었죠. 그래가지고서는 박차고 들어갔죠. 이제 박선이 불렀으니까 들어가가지고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이제 교수님이 또 왔네. 또 왔네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왔네. 그래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공부 좀 했네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무슨 내용인지 한번 요약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영어로 좀 짧지만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전 너무 이 논문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 논문에서 희망을 받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은 원어민들처럼 영어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그 구절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처럼 영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고 싶고 사람들은 다 저마다 개성이 있는 것처럼 영어 공부법도 다 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정말 많은 교수법을 배워서 그 각각의 사람들에게 맞는 교수법으로 이분들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막 웃으시더니 1개월 사이에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또 그랬죠. 넙죽. 그 교수님 열심히 논문을 읽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외대 들어오면은 공부만 해야 된다고. 그거 애들 가르치는 거 때려칠 수 있냐고. 굉장히 호랑이 같은 여자 교수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때려칠 수 있냐고. 그래서 때려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석사하는 동안에 그 돈을 많이 벌어놨을 테니까 석사하는 동안에 일도 하지 말고 책만 열심히 읽고서는 공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면접 보면서 붙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면접 보는 날 합격자 발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한 2주인가 3주 뒤에 합격자 발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붙은 줄 알았어요. 붙은 줄 알고 이제 문을 박차고 나온 거죠. 문을 박차고 나와가지고서는 거기 이제 그 앞에 그 과대표가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이제 내일 모레 그거 석사 논문 발표 있는데 시간 되시면 오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붙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직 합격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난 이제 졸업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붙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 학교 학생도 아니야. 등록금도 안 냈으니까. 그런데 그 논문 발표회 장을 가요. 이틀 뒤에. 이틀 뒤에 가가지고 종이랑 연필 가져가가지고서는 아 저렇게 하시는구나. 프로포즈를 이렇게 쓰는 거구나.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지도 교수님은 누구를 만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쓰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선배님들이 이제 저를 이제 다 끝나고 졸업 논문 이제 발표가 다 끝나고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와서 아 선생님 처음 보는 얼굴인데 저기 지도 교수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저는 지도 교수님이 없죠. 아 저요? 저기 엊그저께 면접 봐가지고서는 이제 앞으로 학교 다닐 박선입니다. 그러더니 선생님들께서 선생님 엊그저께 면접 봤는데 어떻게 합격하신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 내가 합격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런데 그냥 뭐랄까 그냥 합격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그냥 계속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냥 될 수 있다는 생각? 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도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냐면요. 저희 스티브 자스님 연설문을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탠포드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자스님 연설문과 그 전문이 쭉 나와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길죠. 그거를 저희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요. 한 문장씩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이야기를 그냥 뽀개면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단별로 나눠가지고서는요. 책을 하나씩 다 만들어냈어요. 엄청 많죠. 그렇죠. 책이요. 엄청 많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 과정을요. 언제부터 시작했었냐면요. 올해 2024년 1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어떤 거 1권을 끝내고요. 그리고서는 2월 달에 2권을 끝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몇 월 달이냐면 지금 이제 저희가 7월 달이잖아요. 7월 달에서 7권까지 마쳤습니다. 잡스민 연설문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그 중에서 저희가 첫 번째 이야기가 7개월간의 긴 여정 끝에 끝난 거예요. 1권부터 7권까지 했고요. 이제 저희가 8권을 이제 할 거예요. 제 수업을 100%가 아니라 1000% 얻어가시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링크를 넣어드릴 건데 화요일, 금요일 아침 7시에 잡스님 연설문을 같이 뽀갤 겁니다. 목표는요. 이거예요. 수업은 유익하게, 교재는 제가 보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즐거움을 뼛속 깊이 느끼는 걸 목표로 삼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 수업은요 누구한테 필요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 수업은 누구한테 필요하냐면요 멋진 한국어가 머릿속에 있어. 근데 이거 뭘로 뱉어내야 돼요? 영어로 뱉어내야 돼요. 근데 영어로 뱉어낸다 해도 어떤 말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영어 문장으로 뱉어내고 싶은 거예요. 아 선생님 지금이요 제가 머릿속에 멋진 한국어가 있는데 이거 영어 뭘로? 문장으로 뱉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제 수업 들어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제 수업은 또 누가 들으시면 좋냐면요 선생님 제가요 영어 잘하려면 통문장 암기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요 이거를요 제가 외울 수가 없어요. 외워도요 제 말처럼 말하지를 못하겠어요. 마이 맞아 컨드 스토 리 이즈 바우트러 부엔 선생님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진짜야 저는 예전에 이렇게 읽었습니다. 선생님 통문장을 외우긴 외웠는데 이 단어를 제대로 못 외우니까 문장을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외워서 뱉어냈더니만 앞에 있는 원어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보고 What? 이러고 있는 거예요. What? 진짜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말. What? 아니 나 지금 실컷 말했는데 못 알아듣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제가 뭘 또 잘못 외운 줄 알고 또 이걸 또 반복한단 말이에요. 저만 이런 경험 가졌었나요? 아 진짜 그 원어민 앞에서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말 한마디 못하다가 용기 내서 문장으로 말했는데 그 문장을 원어민이 못 알아들을 때 그때 그 비참함. 그래서 선생님 제가요 이 책을 만들어서 요즘에 이걸 뭐라고 하더라? 기적의 문장제라고 기적의 문장 늘리기라고 가장 심플한 두 단어로요 영어 문장을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집어넣어서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완벽한 영어 문장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문장을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단어를 몰라서 문장을 못 쓰겠는데요. 아 그래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여기 뒤에다가 단어를 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작을 하시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요 뒤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요 영작을 하긴 하는데 가만 보니까 선생님 뒤에 답안지가 있던데요. 맞아 선생님.
눈이 좋다고 시력이. 맞아요. 뒤에 보면은 답안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그때 그랬잖아요. 영어는 많이 보고 뺏겨야 된다고. 그래서 근데 제가요, 답안지를 보고 바로 그냥 따라서 쓰면 안 됩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 지금 마이, 스토리, 이즈 이렇게 쓰면 되네.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니까 세컨드 집어넣어서 마이, 세컨드 이렇게 따라 쓰면 안 됩니까? 되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있잖아요. 되게 재밌는 거 알려줄게요. 이게 뇌라는 녀석이 되게 신기한 게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면 기억이 오래 간다? 생각을 하면 기억이 오래 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이거를 먼저 답안지를 보기 전에요. 답안지를 보기 전에 여기 타겟 센텐스 있죠, 선생님. 얘를 보고 한글 번역을 보고선요. 먼저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먼저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오, 선생님. 그러면요, 제가요, 이거를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뭔지 잘 모르겠고, 마이, 세컨드가 이야기인가? 모르겠다. 마이 세컨드 스토리를 쓴 거야. 쓰고서는 해설지를 봤더니만 틀렸어. 그럼 어떻게 선생님? 틀린 부분을 체크업을 하시는 거예요. 체크업을 하시고 그 부분에다 어떻게 선생님? 이렇게 쓰는 거였었구나. 스토리가 이야기구나. 이 이즈가 입니다네. 근데 두 번째로 가서 세컨드가 갑자기 중간에 끼어 들어갔어. 이게 뭐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선생님? 화요일, 금요일 날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실까요? 된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괜찮겠죠? 그렇죠? 괜찮겠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저희 다음 달에 목표가 뭐라고요, 선생님? 이거. 유닛 9. 9번째 문단이요. 51번부터 62번까지 다 제 말로 만들어 볼 거예요. 아니, 내 말 아니야. 우리 선생님들 말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재밌을 것 같죠?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영어를 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시야가, 그리고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건 안 좋은 건가? 영어를 하면은 할 일이 더 많아서 이제 안 좋은 건가? 선생님들은 영어 왜 하고 싶으셨어요? 전 정말 진짜 자유롭고 싶었거든요. 영어를 자유롭게 하고 싶었어요. 자유롭게. 이게 막 그 답답함? 그 답답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답답함이라는 게. 좀 자유롭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마치고 오늘 준비한 게 있었어요. 사실은. 리딩. 그리고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거 4가지 있죠, 선생님. 이 4가지 저는 어떻게 올렸는지 진짜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실력이 올렸는지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2교시를 공부 방법 팁으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더운 여름 즐기시고요.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자유를 향해 선쌤 잡고 달려볼게요. 제 손 잡으십시오, 선생님. 제 손 잡으십시오. 제가 꽉 잡아드리겠습니다. 꽉 잡아드리겠습니다. 선생님만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아니야, 선생님. 놓쳐도 돼. 내가 잡았으니까 선생님 끌고 갈 거야. 선생님, 저 정말 이제 못할, 왜냐면 영어 공부 하다 보면 선생님 눈물을 흘릴 때가 많거든요. 이게 막 저 동생이 사랑의 힘으로 했거든요. 사랑의 힘으로. 영어를 해야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이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우리 식구들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진짜 정말 근데 우리 식구들은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게 더 가슴이 아파. 그게.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제가 그냥 제 앞가림만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뭐지 나 지금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더 많은 일도 해야 되고 하면서 울면서 했거든요. 울면서. 영어가 제 머리끄댕이를 자꾸 끌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아니다 나 못해먹겠다 영어 나 도저히 못해먹겠다 하고서 이제 누워서 이제 막 울고 있으면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잘 잡아요. 자꾸 이렇게 데리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선생님은요 제가 거칠게 안 데리고 가겠습니다. 손 잡고 가겠습니다. 손 잡고 모셔가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선생님 누워서 쓰러지시면 목덜미 이렇게 잡고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끌고 갈게요, 선생님. 쭉쭉. 마이크만 날아가네. 하셔가지고선요. 이제 파트 2가 들어갔어요. 파트 2부터는요. 좀 더 의미심장할 수도 있어요, 내용이.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내용이 너무 진지해서 조금 재미와 흥미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누굽니까, 선생님? 재미와 흥미는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실력만 올려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언제? 다음 주 화요일날 만날게요, 선생님. 다음 주 화요일날 제가 2교시 아주 그냥 제대로 한번 준비해서 가져와 볼게요, 선생님. 안녕.